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철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몇 분 문의가 오셨는데 어쨌든 블루오션 교재는 근데 몇 분이서 2월 달에 명절이잖아요. 보너스 받는다고 며칠만 좀 연기해달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교재 판매는 2월 블루오션 교재는 2월 초순까지 중순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절장은 그 전으로까지만요. 서둘러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오늘 제목은 요거예요. 건축허가권 승계 취소. 건축허가권 승계 취소 100% 된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제는 제가 어떤 강의를 했죠? 어제는 제가 법정이상권 100% 해결된다. 100% 깨진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어요. 공무원님들하고 싸워서 대화가 되거든요. 뭐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공무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굳이 뭐 공무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질문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공무원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고, 그죠? 아는 한도에서만 얘기해 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민원인이 아주 집요하게 전문적인 걸까지 파고든다면 자기 선에서 해결 안 되면 그 윗선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재 판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해결하십시오. 어떤 물건이든 100%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배양하셔야 됩니다. 3개월이면 돼요. 3개월이면 뭐 오래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 교재의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허가권 변경 취소 100% 된다. 불법 무허가 미등기 100% 해결하기. 그죠? 맹지개발.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부동산 경매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법정이상권 100% 깨진다. 요건 어제 했고 도로 문제 100% 해결하기. 그죠? 요것도 제 교재에 다 들어있죠.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계시든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지의 건축허가 하기, 뭐 주의토의 통행권, 지역권, 유치권 100% 해결하기. 그죠? 대한민국 유일의 공법 경매 기본 교재. 그죠? 쟤는 요 기본 교재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법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지식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요 세 가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기본 교재라든가 아니면 블루오션 교재 일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 교재는 거의 안 실어놨죠? 핵심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실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 물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4년 전에 낙찰을 받으신 분,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다고. 지금 승소 판결 다 났습니다. 철거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도로 진입로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 네 번째, 뭡니까? 건축허가권. 해결할 게 많아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어제, 모르시면 어제 이제, 법정이상권 100% 깨진다. 요거 강의한 거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이해가 갈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경매를 처음 하셨는데, 왕성하게 옛날에 활동하셨는데, 거의 뭐 100억대 자산가까지 만들었죠. 경매, 자산만. 부채도 자산이니까. 어쨌든요.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경매를 하다가, 이거 하나에 딱 콕 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또 콕 낀다. 이거 하나에 딱 막혀버리니까, 풀지를 못하고 3년을 법정에서 허송세월 하다 보니까, 그 이자 감당부터 해서 나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전에 낙찰받았던 게 경매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돼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법정이상권 유치권 말씀드렸죠? 이건 100% 깨진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부분을 이분이 안 짚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할 것은 이 건축허가권이에요. 건축허가권. 여러분, 여기에 건축허가권이 있어요. 건축허가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기소자격까지 다 해놨어요. 기소자격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착공이 들어갔으면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취소의 규정은 없어요. 또 지리외신이라든가 법제처 유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착공 이후에는
그죠? 이 건축허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취소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도 이런 땅을 낙찰 받으면 가서 명의 변경 받아오세요. 승계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처리를 제가 볼 땐 조금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소송을 한꺼번에 같이 진행했어야 돼요. 그죠? 건축허가권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이것은 제 불러오신 게 다 있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공무원님하고 대화해도 안 되고, 공무원님도 뭔가 기초 사실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초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공무원님들이 뭐 실력이 없다거나 법의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블루오션 교재에 그 건축허가권, 그다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해결하는 사건들이 20여 가지, 아니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것이 둘 다 경매로 나오면 이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촉탁등기로 됐을 경우 같이 건물도 경매로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2010년 그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저기 그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나 또? 뭐 하려고 하면 좀 전화가 이렇게 왔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꼭 중요한 상담이라. 자, 어쨌든, 요것은 이제 법정지상권은 어제 짚어드렸고, 유치권하고 짚어드렸고, 같이 하실 때, 그죠? 이 건축허가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제 블루오션 교재에는 건축허가권 100%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허가권 100%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이것은, 그죠?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착공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님한테 낙찰받고 매각대금 만납증서를 가져가면,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주세요. 딸랑딸랑 들고 가면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 받았을 때 해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권 이분한테 승계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다고, 이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블루오션 교재에는 40건의 이거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 이제 블루오션 교재 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모순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거 낙찰 받자마자 처음부터,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아니면 이거 조치를 했어야 돼요. 이거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력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건축허가권 살아있지, 요거 도로 진입로 문제 있지, 법정지상권 또 막 헷갈리지, 유치권 막 또 주장하고 있지,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있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오늘도 2건 낙찰 상담 받고요. 이런 거 정말 엄청 많아, 이런 사건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권 제가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물론 이건 뭐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내용이에요, 블루오션 교재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가지고 약간의 어떤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몇 개는 가려놨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뭐, 그죠? 뭐, 이건 뭐 무료 강의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축허가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취소할 수도 있고 100% 명의 변경 된다라고 했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앞으로 명의 변경도 해올 수 있어요. 아까 그런 경우에는 그죠? 그것은 토지의 부합물이잖아요. 그죠? 부합물이면 내 거 아니야, 내 거? 내 거잖아. 그죠?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반말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 목소리 안 높이고 조용히 할게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주도 갔다 오고 막 그래서 바빴어요. 그래서 좀 몸도 많이 힘든데 화성도 갔다 오고. 어쨌든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럼 건축허가권의 성질이 뭔가요? 건축허가권의 성질. 건축허가권. 이게 여러분들 대인권적인 거예요? 아니면 대물적인 거예요? 대인이에요? 대물이에요? 건축허가권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어요. 99%의 공무원님들도 다 대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대인권이라고.
99%의 공무원도 대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축 허가권이 아니거든요. 대물권입니다. 대물권. 물건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바닥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 그럼 이게 토지의 부합물이야. 그죠? 그럼 이건 낙찰자 거죠. 낙찰자 겁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권이 이게 사람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나? 이게 그러면 이 무형의 건축 허가권이 사람한테 귀속된 겁니까? 이 물건에 귀속된 겁니까? 대물권이니까 물건에, 그죠? 물건에 귀속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99.9%의 공무원님들은 대인권인지 대물권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권 승계받아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얘기를 이 내용만 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 절대 설득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 설득 못 시켜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만 거의 100% 공무원도 대인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죠? 전 허가 명의자에게 승계를 받아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 허가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건축주가 누구인가라는 형식적인 심사와 절차만을 진행하죠.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거예요. 허가청에서는. 아이고, 이게 좀 못타났네? 만을 진행하죠. 형식적인 심사와 절차만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허가청에서는. 그래서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유권 해석 및 지리 회신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 그죠? 건축물에 이전된다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착물 등이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명의 변경해줘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지리회시, 제가 유권에서 지리회시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라도 이거 못 찾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지리회시나 유권에서 이걸 찾으면요, 제가 손에다 장을 지지고 하늘 올라갈게요. 공무원님들도 없어요. 이거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서 찾냐고요? 있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죠.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 허가권이 대물적인 성격이냐 대인적인 성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따라간다고 했어요? 물론 대인권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권 해석에서 하는 거 보면 대물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대물적인 거라고. 그죠? 건축물에 대해서 권리 변동에 대해서 수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물권이라는 얘기예요. 대인권이 아니라고요. 그죠? 대물권이라고요. 그럼 아까처럼 이런 기소 작업이 돼 있는 거, 내가 이것까지 부합물이니까 내가 내 소유잖아요. 그죠? 여기에 건축허가권 있어. 당연히 건축허가권 나한테 명의 변경 해줘야 되고 내가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그죠? 저는요, 이런 건축허가권 제가 취소시킬 수도 있고 제가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받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제 블루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아하 다 박수 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못 풀어요. 그죠? 제가 물론 촉탁 등기 그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촉탁 등기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경매가 나오는 건데, 그죠? 이건 아직 사용 승인도 안 받고 등기도 없는 건데,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건, 이것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당연히 해줘야죠. 지침에도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답은 안 알려줄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물건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건축학권 살아있는 거 그 물건 검색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00여 건 됩니다. 뭐 물반 고기반이지 솔직히. 그죠? 자, 볼게요. 이제 이해 가셨죠,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못 끼워주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뭐든지 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자, 건축 허가권은, 그죠?
물론 개발행 허가권, 농지전용 허가권, 산지전용 허가권 요것은 100% 다 승계됩니다. 내가 어떤 임야를 낙찰을 받았어. 제가 지금 공법 강의하면서 쭉 지금까지 누차 강조했던 거지만 뭐 개발행 허가권, 농지전용 허가권, 산지전용 허가권 요것은 100% 낙찰자한테 승계가 돼요.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에.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건축 허가권이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권이 자 몇 가지 경우가 있죠. 건축물이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낙서해야 되겠구나. 토지가 있으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아까처럼 기소작업만 콘크리트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 요거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에 H빔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 있죠. 그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죠? 또는 구조물, 아까 철근 콘크리트죠. 가설공사, 토목공사, 뭐 이런 거 파일 박아놓는다든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크게. 그죠?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경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없는 경우 요거 없는 경우는 그죠? 이게 착공신고 전이냐 착공신고 후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착공신고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죠.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착공신고 후라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착공신고 후라면 그죠? 착공신고 후라면 일선 공무원님들은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의 규정이 없죠. 법조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승계 받아오세요. 건축허가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뭐 지리회시나 그런 거 보면 착공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착공은 했지만 착공 신고는 들어갔지만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이게 또 동일인이 아니냐 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 블루오션 교재는 요거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한 방에 다 필요 없어 있던 거 한 방에 해결됩니다. 착공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건물이 올라가 있든 안 올라가 있든 H빔이 박혀 있든 안 박혀 있든 텁하기를 해놨든 지가 뭐 했든 H빔을 꽂아놨든 뭐 했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저는 100% 받아올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 건축허가권 가지고 그게 무슨 무기인 양 흔드는 사람은요. 뭔가 크게 법 기본부터 어긋나 있는 분이에요. 어디서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고. 이 건축허가권에 대해서만큼은 또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그 다음에 맹지에 대해서만큼은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박영춘이가 1등입니다. 여러분. 박영춘이가 1등이라고요. 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간단하죠. 아까 그죠? 촉탁 등기가 돼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왔다면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왔다면 뭐 이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건물은 안 나오고 토지만 나왔다. 그죠? 이런 경우는 동일인이 아니냐. 토지하고 건물을 똑같이 경락받았으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그죠? 여기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다 해주는 게 해주게 돼 있고 토지만 경락받으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준다고요. 토지만 경락받았으면요. 이때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될 거야 이것도. 그죠?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돼 있고 성토공사가 돼 있고 토공사가 돼 있고 파일이 박혀 있다든가 요 경우죠. 맨 마지막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부합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그죠?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그죠? 낙찰받은 경우에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나오죠. 당연히. 그죠? 대부분 판례 여기 있습니다. 2015 이거. 이유에 따라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은 그죠? 안 된다. 그죠? 그러나 경매사령관은 해결할 수 있죠. 저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있는 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요렇게 토지 위에 건축 허가권이 있는 거 이 땅이 나쁜 땅입니까? 대부분 좋은 땅이에요. 왜 아니 어떤 미친놈이 좋지도 않은 땅에 건축허가 받아놓겠어요? 뭔가 개발하려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건축학권도 받아놓고. 그럼 이런 땅 좋은 땅이에요. 그죠? 이런 땅들은 보통 10억짜리가 쭉 5억, 4억까지 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렇게 건축허가권을 받아놓은 땅들은 지목을 거의 뭐 대수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물론 이제 이런 것 할 때는 제가 도로 전문가잖아요. 도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나머지 건축허가권, 법정이상권, 유치권, 그죠? 도로, 저는 거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제 기본교재라든가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건 이제 우습죠. 그죠? 이런 건 물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거지, 물건이 어려워서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죠? 아, 이건 다음 강의 때 해야 되겠다. 물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물건이, 그죠? 맞잖아요. 그죠? 물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죠? 물건이 어려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어려운 게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해보고, 빌라 연립해보고, 그죠? 남들이 다 하는 법정이상권, 유치권 해보고, 근데 법정이상권도 100% 깨진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법정이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든 저는 100% 깨진다고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드렸죠.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공법 강의를 지금 한 600강의 넘게 했지만, 그죠? 공법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해요. 서울에서 미용실 하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2시간씩 제 강의를 꽤 듣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막 눈이 트이고, 서울의 모 학원, 비읍으로 시작하는 뭐 비읍, 피읍, 뭐 땡땡 학원, 그죠? 어떤 누구 나와가지고 막 혼자 뭐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 있죠? 뭐 일요일 아침입니다. 뭐 그 경매.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은 수석합니다. 그죠? 거기에 물린 사람 수석하고, 어디 뭐 기업으로 진짜 저는 차마 얘기는 못해요. 공동투자에서 콕킨 사람들, 진짜, 왜? 여러분, 지식은 구글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구글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교재 가지고 3개월, 4개월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선수 되신다고. 선수 되신다니까요. 차분하게.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요, 경매하기 진짜 좋은 시절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건축허가권은, 그죠? 저는 박영추이는 100% 해결합니다.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거 뭐 100% 깨진다. 100%. 그죠? 여기 헷갈리지 마라.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 2, 3년, 4, 5년 했던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법정이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되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죠? 근데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라도 관계없다라고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를 요한데, 또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법정이상권을 인정한대. 여러분들 그런 아주 간단한 용어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헷갈리면 법정이상 공부 안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제가 아주 기본을 잡기 위해서 바로 670강에서 어제 막 성질내면서 막 강의했죠. 그거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건축허가권 100% 된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여러분 나중에 사고치고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사고치고 오시는 분들 상담 안 해드립니다.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진짜 돈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법에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공법에서. 진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건축허가권 승계 취소 100% 되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되고,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했죠,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결해야지 칸돈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를 갖다 3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또 4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10억 벌 수 있는 것들, 앉아서 10억은 안 벌지, 좀 뛰어야 되겠죠, 그죠? 뛰어야 되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제 저하고 이제 잠깐 문자 했던 분이, 어제 그분이 이제 이와 이제 제 블루오션 교재 보고 하나 낙찰 받은 게 있어요. 그분 대박 나셨어요. 그분도 뭐 경매 많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1년에 한 건, 2건 정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신데, 그렇게 여러분도 차분히 하세요.
아파트 빌라 그런 거 해서 요즘은 이제 이게 상승 시기에는 가능한데 돈 벌기가 하락 시기에는 큰 돈 벌기 힘듭니다.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도 알아야 되고 이런 공법 특히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들 제 강의 교재와 함께 하면 여러분 선수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블루오션 계좌 중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내 걸로 만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재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참고하십시오. 오늘 좀 횡도술에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